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30일 오후 6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분들이 이 문학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문학은 인간의 신면을 탐구하는 부분이죠. 인문 중에서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합니다. 문사철이라고 하는데 역사는 문명의 발전사, 그리고 철학은 세상 원리를 탐구한다.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 이 인문 교육이 잘 되어야 이 교양 있는 나라도 만들고 교양 있는 인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인문 교육이 요사이 아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인문 교육의 출발점은 언어입니다. 한국어인데 한글 전용이 한 40년 계속되다가 보니까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암호가 되고 소리가 되고 한글이 참 편합니다. 더구나 컴퓨터 시대에는 최고죠. 그러나 이것은 한자와 같이 써야 합니다. 한글이라는 언어는 없습니다. 한국어가 언어지 한글은 글자일 뿐입니다. 발음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의 장점이 합쳐져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표현력이 좋은 문자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한자를 빼버리니까 우리나라 전체 어휘 중에서 한자어가 70%나 됩니다. 이건 또 전부 다 고급 개념입니다. 이걸 그냥 한글로만 표기하니까 암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언어 생활을 한 세대 이상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속는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근본 이유입니다. 그게 이런 가운데서 제가 귀한 책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정복렬 시조 시집 난세기입니다. 난세. 오늘이 난세다 이거죠. 난세. 우리 정복렬 시조 시인은 1950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산업은행의 간부로 근무를 했고 BNK 경남은행 감사를 역임했는데 1985년 시인지에 등단해가지고 시집으로 잔류자의 노래, 기다림 속에는, 반년식물, 겨울나그네, 그리고 시조 시집으로 다 부르지 못한 노래, 산문집으로 우수리스크의 민들레 등이 있는데 이번에 저한테 저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이 난세기를 펼치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시인의 눈에 비친 이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야만의 시대입니다. 시간이 역류한다. 무너진 성터에도 자유와 법치란 말 금세거에 사라지고 만인에 대한 투쟁, 권력 만능 새 질서, 권력 만능이란 새 질서, 문명이 쌓은 역사 거짓 위에 다시 세워 도덕 윤리 깨부수고 폭력 강압 이기주의 존엄한 인간 정신은 물씬 앞에 절하고 무늬만 민주주의 확산되는 전체주의 공공우선 미명 아래 짓밟히는 자기 존재 야만의 광풍 휘몰아치는 시대 숨을 곳은 어디에. 바로 그 다음 장은 의용입니다. 의용 언론 이런 말 많이 쓰죠. 관변 언론이라는 뜻이죠. 해야 할 말 아니하고 사실보다 추측 보도 정론은 어디 가고 어디 두고 양비론의 권력 눈치 나라도 국민도 함께 패망으로 끄는 무리 거짓과 선동으로 구부리고 조작한다. 우왕좌왕 혼란 속에 좀 먹는 붉은 무리 숙이고 바짝 엎드려서 얻고자 함이 무엇인가. 이치를 따져본들 바른 말 듣지 않고 사리가 분명한데 궤변으로 흐지부지 고개를 돌려 침을 뱉는 민심조차 외면하네. 잡초 독풀 여기저기 순서 없이 피어나고 이놈 저놈 손을 들고 파헤치고 훔쳐먹어 피와 살 다 빠져나가고 뿌리 썩어 뼈만 남네. 이 의용과 야만의 시대를 읽어보니까 이 야만의 시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의용 언론이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말이죠. 정론은 어디 두고 양비론의 권력 문치. 양비론은 양쪽이 다 나쁘다. 사실은 한쪽이 더 나쁜데 그렇게 하면은 욕을 먹으니까 양쪽이 다 나쁘다 하고 본인은 아주 고고한 척하고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권력 눈치를 본다. 양비론과 권력 눈치가 한국 언론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걸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야만의 시대라는 말에 저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어떤 개념으로 정의하느냐인데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발전시킨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주주의, 산업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아우르는 개념은 문명입니다. 문명. 문명은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 전통, 법치, 과학, 기술, 기업, 군대 이런 거죠. 이런 걸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두 영명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우리 70여 년의 현대사 속에서 한 30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발전을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문명 건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문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문명 파괴의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요 세 개를 부숴버리면 문명이 무너집니다. 사실, 과학, 법치. 문재인 정권은 사실, 과학,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명을 지탱하는 원리가 그냥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문명을 파괴하는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독재, 약하죠. 야만입니다. 이 정권이 야만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만 정권이 의용 언론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야만의 시대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정봉열 시조시인의 이 시국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 정권을 야만 정권이라고 불러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주류 세력은 문명 세력이죠. 따라서 문명 세력 대 야만 세력의 대결입니다. 지금 문명 두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문명 건설의 두 챔피언. 한미동맹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대한민국의 설계자 이승만, 설계대로 대한민국을 충실하게 만들어간 박정희의 부국강병, 두 위대한 문명 건설자를 독재자로 적폐 세력으로 몰고 있는 이 문재인, 이자들이 야만 정권이고 야만 세력입니다. 바바리안입니다. 이들이 영어 시빌리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빌리제이션, 시빌 하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교양입니다. 이 문명의 기반은 교양입니다. 교양. 예의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의가 문명의 기반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이 광풍의 가장 키워드는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행동이 무례하죠. 거짓말하니까 무례할 수밖에 없고 폭력적이니까 무례할 수 없고 또 법치를 왜곡하니까 무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의가 무너진 세상, 그게 바로 야만의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한번 찾아서 또 한번 읽어보면서 계속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주옥과 같은 그림 많습니다. 역사변조라고 아주 짤막한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변조. 내일을 팔지 마라. 귀신이 다 웃는다. 어제를 바꾸려고 허위 날조 선동해도 오늘로 소환할 수 없는 어제의 일, 내일의 꿈. 역사 변조가 이 전체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위대한 문학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늘을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오늘을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즉 오늘의 권력을 가진 자가 과거의 역사를 변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권 잡고 해먹는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의 위대한 문명 건설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계속 득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해서 오랫동안 집권하겠다. 이게 역사 변조인데 우리 정봉열 시인은 내일을 팔지 마라. 귀신이 다 웃는다. 어제를 바꾸려고 허위 날조 선동해도 오늘로 소환할 수 없는 어제의 일, 내일의 꿈. 역사 변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오늘과 미래를 바꿀 수는 있지만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한 분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천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